자, 17번 보면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1하고 2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고 여기에 1, 2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밖에 남은 게 뭐냐 그러면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4개가 남았거든. 그럼 이 4개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영역이 어디야? 여기 첫 번째 여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하고 이 세 군데로만 들어가야 돼. 네. 그죠? 여기 교집합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 네.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세 군데. 얘는 4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1, 2, 3 중에 세 군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4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5는? 다 들어가시는 6은? 다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3의 4승에서 81개네. 오. 끝이야. 오. 응? 18번. 자, X집합이 0, 1, 2,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집합은 1, 2, 3, 4, 5 자,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절대값 F의 1 마이너스의 F의 2 얘가 2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절대값 풀면 되죠. 첫 번째 F1 마이너스 F2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든가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F1 빼기 F2가 뭐가 되든가 마이너스 2가 되든가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있잖아 함수가 0, 그 다음에 1, 2, 3 이게 X집합이고 Y집합은 얘가 Y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1 빼기 F2가 2라 그랬으니까 F1이 F2보다는 항상 2만큼 크란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딜까? 3으로 가면 얘가 1로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이따 옆에다 다시 써야겠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F1이 어떻게 돼? F1이 3이다 그러면 F2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F1이 4가 되면 F2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1이 5가 되면 F2가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잖아 그냥 아무 데로 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F1하고 F2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세 가지로 그러면 F0는 0은 5개 아무 데나 가면 되고 3은 5개 아무 데나 가면 되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갈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그래서 7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150이에요. 뭐라고? 다 150. 두 번째 케이스가 있잖아 좀 전에 띄웠던 거 금붕어야 3초면 까먹지 그지 내가 지우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지 두 번째 F1 빼기 F2 얘가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얘도 첫 번째 거꾸로죠 이제 그러니까 F1이 얘가 F1이 뭐가 되냐 그러면 1이다 그러면 F2는 3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나오거든 지금 그래서 두 번째는 F1이 2다 그러면 F2가 4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빼기 2가 되니까 세 번째는 F1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3일 때 F2가 5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 케이스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2배 해주면 150까지가 되는 거죠 얘도 3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75까지가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합이니까 따라서 150까지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똑같이 했는데 왜 틀렸을까요? 그래?
왜 어디서 어디까지 됐는데? 아, 둘 다 했거든요. 근데 아, 덧셈을 잘못했어? 그런가? 똑같이 했는데 왜 답이 안 나왔을까? 다음에 19번? 네. 어? 네. 자, 네 과목 모두 5점짜리 A, B, C, D 이렇게 네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점짜리 20문항이래요. 20문항, 20문항, 20문항. 그래서 전부 다 5점짜리라고 했고. 자, 지필평가에서 기훈이가 받은 평균 점수가 85점이었다고 할 때 각 과목별로 받은 점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했잖아. 평균 점수가 얼마냐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85. 그러면 총점은 얼마지? 85 곱하기 4. 그 85 곱하기 4 하면 340. 40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340점이라는 얘기는 몇 개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응? 그러게요. 5로 나누면 되지 뭘. 그러면 지금 80문제인데 총 68개. 합이 80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68개를 맞았다는 얘기잖아. 응? 그러니까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에서 맞춘 개수가 A 과목에 맞은 개수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B는 B, 그 다음에 C는 C, D는 D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맞은 문제야. 맞은 문제수.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냐 하면 6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린 문제는 몇 개지? 틀린 문제. 얘는 있잖아 최대 맞은 문제수가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틀린 문제수는 어떻게 돼요? 12. 틀린 문제수는 이게 맞은 문제수가 A니까 그러면 2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 빼기 C, 20 빼기 D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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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얘가 또 12가 되는 거죠. 틀린 문제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몇 개냐 그러면 68인데 지금 이거를 뭘로 쓸 거냐 그러면 얘를 X라고 쓸게요. 얘를 Y라고 쓰고 얘를 Z라고 쓰고 얘를 D라고 쓸 거야. 그러면 W. 그러니까 얘의 합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러면 이 XYZW는 뭐가 될까요? XYZW는 자연수가 정수가 자연수. 여기 되면 돼 안 돼? 응? 여기 되면 돼 안 돼요? XYZW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과목 다 맞으면은 여기 틀렸다는 얘기가 여기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정방정식 의미 아닌 정수잖아. XYZW가 되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긴데 그럼 뭐야 이거? 중복조합이지. 그러니까 XYZW가 얘가 있잖아 의미 아닌 정수니까 정확하게 딱 이렇게 4H12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6에서 1을 뺀 15C, 1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5C, 3이랑 같은 거고. 됐지? 그래서 이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그러면 6분의 15,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는 거고. 약분을 하게 되면 얘가 5가 될 거고 여기가 7이 될 거고. 그래서 35 곱하기 13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이걸 있잖아. 왜 이렇게 바꾸고 있냐 그러면 얘가 있잖아. 20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4H68 하는 순간 얘가 68도 되고 67도 되고 50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20까지밖에 안 되거든. 총 다 맞아봐야 20개니까. 그래서 그거를 맞은 문제수 갖고 식을 세우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틀린 개수로 식을 세우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틀린 개수가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 12까지. 그러니까 얘가 12개 틀리고 000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근데 A 과목 12개 틀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반대로 바꾸고 있는 거지. 맞은 개수로는 값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거꾸로 틀린 개수로 식을 찾는 거다. 자, 20번 보면 지금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에 대하여 A, B, C, D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고 뭐 이것도 뭐냐 하면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지? 조건 보면 자, 가 조건이 뭐냐 하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얘가 얼마냐 그러면 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있잖아 A가 있으면 딱 중복조합 문제긴 한데 2A면 얘를 있잖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가 1이라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가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6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A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얼마가 되면 얘가 6보다 작냐 하면 3이면 처음으로 6보다 작은 값이 나오네요. 됐어요? 네. A가 1이야 2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A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3H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얼마냐 하면 8, 7C5 그럼 7C2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2분의 7 곱하기 6, 2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A가 4가 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이다 이렇게 되고 똑같죠? 3H3 그래서 3H3이니까 5C3 이렇게 될 거고 5C니까 10이다 세 번째는 A가 5가 되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H1 그럼 얘가 3C1 이렇게 돼서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의 합이니까 34 될까요? 응? 21번? 자, A가 뭐냐 하면 1, 2, 3, 4, 5, 6, 7, 8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A와 B가 뭐냐 하면 A의 원소 이렇게 되겠대. 자 이때 이거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O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FA와 그 다음에 FB도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그랬고 O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나 조건은 C가 A의 원소가 되면 그 다음에 C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FC가 뭐가 되냐 하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얘가 5가 기준이잖아. 지금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5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5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 어디로 가야 되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고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F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있잖아 5가 어디로 가야 되지? 5가 4로 가면 돼요? C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C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있잖아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야 돼. 5, 6, 7, 8은. 그 다음에 A, B가 B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A, FB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거든. 만약에 5가 4로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5가 6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5로 갈 수밖에 없는데. 5가 왜 6으로 가면 안 돼요? 5가 6으로 가면 어떻게 돼? 5가 6으로 가면 C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만족을 하잖아? F5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는데 위에 거 봐봐. 여기 B가 5라고 해봐봐. 5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5가 6으로 가면 안 되잖아. 어? B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 B가 5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럼 B가 5가 되면 FB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F5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F5가 6으로 가는 순간 밑에 거는 만족을 하지만 위에 거를 만족을 안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B가 5일 때 얘가 FB가 4로 간다고 해보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F5가 4로 간다고. 그러면 얘를 만족을 안 한다 이거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5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5가 갈 수 있는 길은 얘는 5밖에 없어. 그러니까 5는 5로 가야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5를 기준으로 뭔가를 조건을 주고 있으니까 5를 한번 넣어봐서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5가 5보다 작은 값으로 가도 안 되고 5보다 큰 값으로 같이 가면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5는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1, 2, 3, 4는 어디로 가야 돼?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등호 들어가면 뭐라고 했지? 중복조합이라고 했죠? 그죠? A, B가 이 순서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1, 2, 3, 4가 어디로 갈 수 있냐? 1, 2, 3, 4, 5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 5개 중에 4개를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 2, 3, 4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보다 큰 6, 7, 8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는데 6, 7, 8은 5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6이 갈 수 있는 길 5, 6, 7, 8 4가지 7도 4가지 8도 4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4에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중복조합 밑에 거는 중복순열이네.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84 곱하기 64 이렇게 되는 거고 84는 뭐가 되냐 이거 4, 3, 2 그 다음에 8, 7, 6 그래서 4하고 2하고 8 약분되고 3하고 약분되면 얘가 2가 되니까 70 그러니까 70 곱하기 64 4380이 되죠. 그 다음에 22번 뭐 여기는 뒤에는 다 쳤냐? 자 원수가 12개가 있고 원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 그랬는데 당연히 이 12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홀수니까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1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든가 아니면 12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든가 12 중에 5개 12 중에 12개 중에 7개 12개 중에 9개 그 다음에 12개 중에 11개를 뽑으면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계수의 홀수번째의 합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12C 제로부터 12C 12까지 자 이거의 값이 2의 12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 뭐가 되냐 그러면 홀수번째의 합, 그 다음에 짝수번째의 합. 그래서 얘가 2의 1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11제곱이라서 2048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돼. 23번은 됐어? 넘어가도 돼요? 24번.
너무 잘 그렸죠. 이런 거 잘 그려가지고 뭐 어디다 쓴다고. 자, A, B, C, D 네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대. 아, 네 가지를 전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건이 중앙 부분과 여기 그 다음에 날개, 네 개 부분을 모두 칠한다. 근데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그랬거든? 그죠? 자, 얘랑은 다른 색깔을 칠하라 이거고. 그래서 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네 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 자, 이게 네 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죠? 그러니까 색깔 네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색을 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색깔이 3개 남았어. 영역은 4개고. 그러면 어느 두 군데는 색깔을 똑같은 걸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접한 날개끼리도 같으면 안 돼요? 인접한 날개끼리는 딴 얘기가 없잖아. 그럼 그냥 같아도 돼요? 같은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는 거죠. 인접한 날개, 지금 여기서는 중앙 부분하고 날개하고만 색깔이 다르라고 했잖아, 조건이. 지금 날개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는데.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4개 모두 사용한다 그러면 우선은 이거 그림을 열심히 그려봐야 되나, 이거? 아, 갑자기 머리 아파지는데? 여기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계속 열심히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거. 자, 얘가 있잖아. 대충 그려. 못 그리고 있어, 이거. 자,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있잖아. 1번 색깔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색깔이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남았거든? 그럼 여기다가 2번, 2번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 근데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게 2번, 2번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색깔을 여기다가 칠한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겠죠. 2번, 2번 칠하는 경우, 3번, 3번 칠하는 경우, 4번, 4번 칠하는 경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지? 색깔 3개 있고 여기다가 있잖아.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색깔 3가지 칠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곱하기 3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가 칠한다 이거죠. 됐지? 되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 색깔 남았으니까 여기다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색깔 여기다 칠해놨으니까 회전시키지 말고 회전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얘랑 3번 4번 칠하나 4번 3번 칠하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곱하기 2 이렇게 주면 되고. 근데 색깔을 있잖아 이렇게 이웃하게 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얘가 또는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있잖아 색깔을 어떻게 칠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너무 막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했어 이거 언제 신었어. 자 색깔을 있잖아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하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마주보고 똑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게 되면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3가지잖아. 여기는 색깔 2개 남았거든. 여기가 2,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4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가 4,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얘를 있잖아 여기 4, 3 칠하는 거는 회전하면 똑같잖아. 네. 지난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마주보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얘랑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 중복이 돼야 돼. 얘를 있잖아 두 칸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 되거든. 그래서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냐 그러면 6 얘는 3 9 곱하기 4가 되니까 36가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왜? 머리 아파져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뭔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이상해? 어떤 게? 모르겠어요. 응?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색깔 칠하는 게 1, 2, 3, 4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영역이 3개고 색깔이 3개니까 어느 두 개는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마주보는 영역에다 색깔을 똑같은 걸 칠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색깔을 칠하는 게 세 가지, 그지? 2번, 3번, 4번 칠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이 남는데 얘랑 자리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가 돼. 이 날개를 칠하는 가지수가.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는 색깔을 2번, 3번, 4번 칠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마주보는 얘네는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알겠어요. 그러니까 2번, 여기 3번, 4번을 얘 있잖아. 이거 두 칸 회전을 해봐봐. 그럼 얘가 4가 1, 6, 5, 3, 1, 6, 5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된다고 얘가 자리 바꾸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칠하는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날개 칠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6, 3, 9, 4, 3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세 개를 사용하는 경우. 자, 색깔을 3개를 사용하니까 우선은 색깔이 4개가 있어. 4개 중에 우선은 칠할 색깔 3개를 골라줘야 되고, 색깔이 1, 2, 3, 4번이 있으니까 1, 2, 3, 4번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 3개 선택한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운데다 칠해야 되고, 이거는 중앙에 칠하는 가지수가 돼요. 얘는 색깔 3개 선택.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날개를 이제 몇 가지 색깔로 칠해야 되면 2가지 색깔로 칠해야 되거든. 그래서 날개를 칠하는 게 이거 좀 잘 그리셨나? 날개를 2가지 색깔로 칠하는 게 있잖아. 3개를 하나로 칠하고 나머지 하나를 다른 걸 칠하는 경우. 그러면 2가지가 있겠죠? 지금 색깔이 2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색깔을 1번, 2번, 3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다 1번 칠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2번을 칠하는 경우, 3번을 칠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다고. 나머지 반대걸 여기다 칠하면 되는 거고.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있잖아. 되게 그림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자, 이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색깔 칠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어떻게 칠하면 2개 칠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개 칠하면 얘는 3개 하나 칠하는 거고 이건 2개 칠한다 그러면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고. 그럼 몇 가지야 이거는? 네. 이렇게 칠하는 가지수는. 그러니까 1, 2, 3번 칠했다 그러면 여기다 1번 칠하는 거고 여기다 2번 칠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3번이 되겠죠. 3번. 그러면 여기다가 3, 3 칠하고 여기 2 칠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되니? 그 다음에 또 있어. 마주보게 하는 게 있거든. 하기 싫어. 왜?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렇게 똑같이 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아까 이거 2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1가지가 있고 1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몇 가지가 되냐 하면 4, 3, 12에 4 곱하니까 48가지가 되겠네. 됐지? 자, 세 번째. 2개 사용하는 경우. 자, 2개 사용한다 그러면 4개 중에 2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걔를 중앙에다 색칠해주고 그럼 나머지는 프로펠러 전부 4개가 전부 다 똑같은 색으로 칠해주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얘는 6 곱하기 12가 된다 이거죠. 그치? 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6, 그 다음에 더하기 48,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96가지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죠. 그치? 네. 다 됐어요? 시간 시간은 어디까지 했지?
문제 안 풀었나? 아니 좀 풀었어요. 응? 76쪽까지. 아 문제 풀다가 말았구나. 76쪽부터 76쪽. 6쪽. 이거 좀 전에 풀었던 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 해볼만 하잖아 그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지? 시험장에서 저희 프로펠러 못 걸려요. 프로펠러 못 그리면 있잖아. 그냥 너는 있잖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굳이 왜 프로펠러를 그리니? 색칠 안 돼서 그래요. 자, 76쪽 5번. 남학생 2, 여학생 5. 자,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6팩이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2명을 이웃하게 앉는다. 얘를 한 명으로 보고 그러면 남자 2이 이웃하는 경우. 자, 이때는 한 명으로 보니까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니까 5팩 이렇게 될 거고,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팩분의 5팩 곱하기 2다 이렇게 되고, 3분의 1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죠. 됐지 이거? 2번.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는다. 이거 좀 마주보는 거 계속 나오는데, 그지? 할머니, 할아버지 마주보고, 엄마, 아빠 마주보고, 그죠? 그래서 6명이 마주보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4명이 있는 거고, 6명이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5패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마주보는 경우는 자리 바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리를 고정을 시키면 엄마 자리도 고정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회전이 안 되는 거고, 자식 4명이 가서 앉는 경우는 4패까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5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돼요? 자, 6번. 자,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래서 자릿수 4개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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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냐 그러면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5파이 4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때 있잖아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짝수가 되려면 여기가 2로 끝나든가 또는 4로 끝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2로 끝난다고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5가지, 5가지. 그죠? 그러니까 2로 끝나는 경우가 5의 3승가지가 되고, 4로 끝나는 경우도 5의 3승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5의 4제곱분의 5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5의 세제곱 약분하면 5분의 2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냥 뭐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죠. 7번. 자, 7개의 문자 A, 그 다음에 V, O, 그 다음에 C, A, D, O. 자, A 2개 겹치고, 그 다음에 O도 2개가 겹치고,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의 개수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2팩, 그 다음에 2팩, 그 다음에 문자가 7개였으니까 7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같은 문자를 나열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4분의 7, 6, 5, 4, 3,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4약분하면 얘랑 곱하면 6, 30에 30 곱하기 6 하면 180, 180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이거? 1260? 그치? 네. 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건 뭐예요? 모음끼리 이웃한다. 모음끼리 이웃한다는 얘기는 A하고 O하고, 그 다음에 A하고 O하고, 이렇게 이웃한다 이거고, 나머지는 V야,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웃하게 배열하는 가지수는 얘 4개의 문자가 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의 개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2팩분의 4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자리 바꾸는 경우가 되고, 이제 이웃한다 그러면 이 4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4팩까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로 얘가 24 나누기 4하면 6 곱하기 24가 되니까 14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260분의 144다 이렇게 약분 해주면 되죠. 할 수 있겠지? 6으로 약분하고만 하면 되잖아. 8번.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초록 공이 5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내냐? 4개. 자, 이렇게 꺼내는데 모두 초록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공이 지금 몇 개냐면 10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초록 공을 몇 개를 뽑냐 그러면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10개 중에 4개를 뽑고 초록색 5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거. 넘어가세요? 2번. 자, 흰 공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4개 뽑으면 되고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고 그래서 위에는 3 곱하기 1 밑에 거는 10C3 계산하면 되고 그치? 3번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흰 공이 2개가 나온다 4개를 뽑는데 흰 공이 2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나눠봐야죠. 그러니까 흰 공이 2개 나오고 검은 공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흰 공이 2개가 나오고 검은 공이 하나 그 다음에 초록 공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세 번째는 흰 공이 2개가 나오고 초록 공이 2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지금 3C2 그 다음에 2C2 이렇게 되니까 얘가 세 가지 그 다음에 3C2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초록 공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2고 얘가 5가 되니까 30가지 자 3C2에 초록 공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5C는 10이니까 얘도 30가지 그러니까 63가지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는 10C4고 그 다음에 63가지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됐죠? 9번.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나 ABCD 감성. 왜? 감성은 없어. 수학에 감성이 어딨어. 섹시해요. 자꾸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에다가 감성 집어넣는 순간 있잖아. 저기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 임 작은 수치에 올리면 남자에서 많이 받겠다. 뭐라고? 프리지아 그러면서 나 프리지아 좋아하는데 막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있잖아. 저기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이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꽃 5송이를 구입한다. 수선화가 2개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각 종류의 꽃은 5개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 이게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다고 했으니까 4개 중에 뽑는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꽃을 지금 5개 선택하는데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4H5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래서 8C5 8C3 그래서 얘가 876 나누기 300 6이니까 56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얘인데 얘를 두 개를 뽑겠다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 이렇게 뽑든가 아니면 3개, 0개, 0개 이렇게 뽑아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거는 요 C를 2개 뽑겠다라는 것만 정해진 거고. 그럼 뭐 나머지 3개의 종류에서 3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3H3이다. C를 2개 뽑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거의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5C3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분의 12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2번. 자,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500원짜리 동전 8개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저금통 저금통 3개. 그러니까 동전이 있잖아. 8개가 있어. 저금통은 A, B, C 저금통이고. 그럼 얘를 있잖아. 어떻게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넣겠다 이거죠. 맞니? 네. 이런 식으로 넣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죠. 근데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A에 들어오는 동전의 개수가 여기다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면 A에 들어오는 동전의 개수에 라고 하면 이게 몇 개가 되면 8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있잖아. A하고 B하고 C는 뭐예요? 양의 정수가 되죠?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되니?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A를 뭘로 바꾸냐면 A 더하기 1, 그 다음에 B를 B 더하기 1, 그 다음에 C를 C 더하기 1로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렇게 되고. 이때 이 A, B, C는 뭐야?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그냥 중복조합 문제가 되죠. 3H, 5가 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거 7C5 그러면 7C2 21개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뭐야? 지금 한 개씩 적어도 하나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뭐 전체 경우 이거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고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8개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A에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 이거를 만족하는 게 3H8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3H8은 얼마냐 하려면 11 그러면 10C8이다 이렇게 되고 얘가 10C2가 되니까 45까지 2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9니까 45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10번 좀 할만한 것 같지 않아 이거? 아니야? 여전히 이상해?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가 있대. 여기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 그러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이 10개다. 근데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냐 물어봤거든. 그러면 얘를 X개. 그러면 여기가 10-X개 이렇게 있는 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세 번에 한 번꼴로 모두 흰 공이 나왔다. 이게 뭐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죠. 그러니까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냥 확률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X개 중에 2개를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X값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흰 공이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얘는 2분의 x의 x-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3분의 1에 2분의 10 곱하기 9가 되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45 그럼 약분하면 얘가 15
그래서 x에 x 마이너스 1 얘가 30 30은 6 곱하기 5니까 x는 6이었던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 방정식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쪽을 있잖아 소인수분해 해보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에 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x가 6이다 그러면 검은 공이 4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냐? 6개지 뭐. 응? 아,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지? 비하적 확률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뭐 얘기했었던 건데 자, 이거는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런 거 관약판 만들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 맞는다 그러면 이 여기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영역분의 특정 사건의 영역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거죠. 미적분 가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 미적분 애들은 이거 배울 리가 없네. 저는 이거 들은 기억이 없는데. 아 그래? 저기 영상 다시 확인해 보면 있어. 그러니까 전체 영상 아니야? 어? 쿠키 영상? 요 말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A라고 했으니까 A 사건의 영역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셀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하적 확률로 구한다 이거고. 그래서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A 사건이 일어날 영역의 넓이 이런 식으로 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번 보면 실제 뭐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만 정확하게 잘 풀 줄 알면 되는데 면접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는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점 P, A, P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삼각형 PAB가 뭐가 되냐 하면 둔각이 되도록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그래서 둔각, 직각, 예각은 있잖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배워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면 또 시간 잘 가는데 그지? 자 AB 이렇게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C제곱 이렇게 되면 이 식이 성립이 되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직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제곱에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직각삼각형이고 이거는 응? 멋진 삼각. 멋진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 C가 제일 긴 변이고 우선은 C가 제일 긴 변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얘랑의 제곱의 합이 C제곱일 때는 직각이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각이 되는 거지. 왜 둔각? A, B가 더 길어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커질 거 아니야. C는 그대로 냅두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예각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항상 예각 삼각형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 반대로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얘가 있잖아 C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그러니까 C제곱이 얘는 그대로 냅두고 A가 줄어들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길이가 A고 얘가 B가 되면 당연히 A제곱에 B제곱의 합이 C제곱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둔각삼각형이 돼요. 대신 이제 C가 제일 긴 변이 돼야 둔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둔각, 예각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뭘 따지냐 그러면 이런 원을 생각을 해요. 반원. 반원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 원 위에 점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거든. 토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반원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둔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예각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거 안 봐도 이미 충분히 둔각 삼각형.
그치? 그래서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 반원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전용문. 그럼 어떡해요? 어?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치?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삼각형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 반원의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 안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왜냐면 정사각형 내부에 점 P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P, A, 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체 영역의 넓이는 얼마야?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얘는 있잖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점 P가 요 반원위에 있어야 되니까 반원의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원의 면적은 파이가 될 거고. 근데 어. 근데 그 원래 그 테두리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테두리 저기 있잖아. 그걸 얘기하려면 자, 우리가 다루는 수학은 있잖아. 점은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점이 있잖아. 점이 이렇게 쭉 있어서 이게 선이 되거든. 점이 모여서 선이 이렇게 돼. 그러면 선도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없다고. 선생님 근데 그럼 어.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돼도 되고 둔각삼각형이 돼도 되면 똑같은 확률이에요? 아니, 직각삼각형이 나 얘가 있잖아.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점 P가 이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아까 면적이 파이라고 그랬고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니까 8분의 파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 면적이 4가 되고 그러면 직각이 되려면 이 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선은 면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이야. 그래서 될 수 없어요? 어. 확률이 없어요? 확률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야. 제가 그리면요? 응? 그릴 수 있죠. 그거는 네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선은 라면이에요. 점은 면적이 없고 선도 면적이 없다고. 근데 선이 이상해. 모여서 이루어지는 뭐야 이데아야? 선이 모여서 그럼 그러니까 선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면은 면적이 있다. 이게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모르는데. 면.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그래. 이렇게 약속. 그거를 공리라 하는 거고. 유클리드의 공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있잖아,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약속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점은 면적이 없고 그 다음에 선도 점이 모여있기 때문에 면적이 없는데 선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면은 면적이 있다. 이게 유클리드의 우리가 기하를 다룰 때 맨 처음에 다룰 때 조금 이상해요. 배우는 내용이에요 실제.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 없더라 이렇게.